하이썸입니다. 드디어 아시안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오랜 숙원인 우승을 위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반면 이를 바라보는 토트넘의 상황은 손흥민 선수로 인하여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손흥민 없어도 어떻게든 되겠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커버할 거야 등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토트넘이 FA컵 번리와의 경기를 치른 이후 모든 현지 매체들은 한결같이 손흥민의 공백이 너무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케인이 없을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젠 너네가 레벨업을 할 차례야 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최소한 번리전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공백은 정말 컸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나마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것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햄스트링이 모두 고장날 수밖에 없는 극단적 라인 올리기의 핵심 요소인 중앙 수비수, 센터백 라인의 보강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우리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오퍼도 받았던 세리에아 제노아 소속의 카리스마 넘치는 선수 라두 드라구신을 데려오는데 토트넘이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왜 토트넘에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토트넘이 현재 순위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부상과 징계로 인한 수비수들의 결장과 수비 결점 때문이죠. ESPN이 바로 이 부분을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현재 상황을 리뷰하는 기사에서 토트넘은 지금 상위 4개 팀에 비해 너무 많은 패배와 실점이 있는 팀이고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이 팀의 형편없는 수비를 보완해야 하는 점이라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로 손흥민이 어떤 포지션에 서서 공격진들을 어떻게 지휘하든지 간에 그는 항상 평균 이상의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는 기사는 이런 손흥민이 이끄는 공격진에 비해 팀의 수비진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ESPN 역시도 이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는 평가를 당연히 내놓았고 2023년 한 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최고의 선수이자 리그 최고의 선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게리 네빌, 제이미 캐러거, 앨런 시어러, 마이클 오웬 등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해설진들이 뽑은 각각의 리그 베스트 11에 전부 다 포함된 상황인데요. 심지어 마이클 오웬은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개 최고의 선수로 선정을 할 때는 그에 마땅한 합리적 설명이 뒤따르거나 그 포지션의 경쟁 상대보다 어떤 점이 나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게리 네빌이나 제이미 캐러거는 손흥민 선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딱히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 말인즉슨 그냥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수준, 반론이 필요 없이 최고였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토트넘이 바라본 곳은 독일이었는데요.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티모 베르너를 영입한 토트넘입니다. 한때 분데스리가 최강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와 득점왕 경쟁을 펼칠 정도의 활약을 선보여 토트넘의 라이벌팀 중 하나인 첼시로 이적하여 큰 기대를 모았으나 첼시 팬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세모발, 저조한 골 결정력으로 혹평을 당하고 다시 분데스리가로 돌아간 바 있는 그가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 옵션을 포함한 단기 임대로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공식화한 것인데요. 통계적으로만 보면 그의 영입은 현 토트넘 스타일에 잘 맞는다는 통계 매체 옵타의 분석이 있었고 아이뉴스가 말하는 대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는 합리적 베팅이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나 현지 매체들은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골 찬스 무산, 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베르너가 가진 빠른 발과 압박 능력, 체력, 공간 침투 능력 등을 보면 얼핏 손흥민 선수와 유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텔레그래프는 베르너의 활약을 기대하면서도 손흥민 선수와는 결정적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목하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의 이적 이후 역동적인 공격 라인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리그에서 홀란드와 살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손흥민을 잃은 상황이며 손흥민은 6주 동안 결장할 상황이므로 이 공백을 막기 위하여 첼시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바 있는 티모 베르너를 영입했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손흥민과 베르너는 유사점도 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도 있다는 기사는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스피드를 갖고 있는 베르너이고 어느 자리에서든 위협적인 선수이지만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골문 앞에서의 효율성, 즉
골 결정력이라는 것인데요. 베르너가 손흥민의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맞지만 거의 비교할 데 없는 놀라운 마무리 능력을 가진 손흥민 수준의 결정력은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가 힘든 부분은 비단 결정력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가진 창의력입니다. 현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전술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팀의 공격을 풀어주는 손흥민 선수의 창의력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공격진에서 골만 넣는 것이 아니라 팀의 빅찬스 창출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라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토트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계 매체 옵타가 이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 할 6명의 선수라는 특집 기사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데다가 아시아 대륙 최고의 선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에게 딱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트로피라면서 현 토트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가 과거 아시안컵에서 호주를 이끌고 손흥민을 좌절시킨 바 있었고 2019년 당시 손흥민은 300분의 출장 시간 동안 슛시도 3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 손흥민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기대득점 7.1골 대비 12골로 현재 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수이며 그에게는 이보다 더 뛰어난 팀 공헌도가 있음을 주목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흥민의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공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토트넘과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그는 믿을 수 없는 창의력의 원천이 될 선수라면서 이번 시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슛으로 마무리되는 플레이를 100번 이상 선보인 4명의 포워드 중 한 명이며 살라를 제외하면 리그 최고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격에서 골 마무리 능력과 찬스 창출이라는 이중 위협을 가진 그의 재능과 그가 가진 리더십 및 그의 경험을 고려할 때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을 그의 커리어에 어울리는 승리로 그의 실력에 합당한 영광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선수라 평가한 기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축구도사 모드가 가진 엄청난 위력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우리 대표팀에게도 우승을 이끌 수 있는 원천이라는 평가인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모습이 우리에게 우승이라는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이야기한 사람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이끈 감독이자 현 인도네시아 감독을 맡고 있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가장 유력한 우승팀으로 평가받는 두 팀은 누가 봐도 한국과 일본이죠. 매체에 따라 일본의 우승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기도 하고 한국이 이번에는 오랜 수건을 풀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하며 예상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막강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의 우승을 점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은 무슨 소리냐고 외친 바 있었죠. 일찌감치 그가 우승 자신 있다면서 결승전의 유력 상대인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이 독일을 위시한 유럽 매체들과 북미, 일본 매체들을 통해 퍼져나간 바 있었고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 바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클린스만 감독의 이런 호언장담에 의문을 품은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ESPN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매체는 클린스만이 정말 손흥민이 있는 한국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 감독이 맞냐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도 의문점이 있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에 그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신태용 감독은 우리 대표팀의 우승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평가의 이유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골닷컴에 의하면 신태용 감독이 우승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란을 선정했는데 그중 한국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회를 앞두고 부상 선수가 없다는 것이 크다는 점이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참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당시 주요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신태용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정말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하는 소리를 들은 바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태용 감독은 클린스만이 정말 운이 좋은 감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발언을 일본 매체들이 전하자 일본의 축구 팬들도 정말 다채롭고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예선 초반부터 떨어질 때까지 전 경기 베스트 멤버로 도전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주력 선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부상이 나올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부상이 없지만 일정이 빡빡함으로 이 불안감은 항상 있는 것이다. 클린스만이 유연하게 선수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관리를 보이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지금 나오는 6명의 빅네임들은 전력 차가 없다고 해도 다른 선수들의 전력 차이는 꽤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이 일본을 이길 확률은 5분의 1 정도 아닐까? 물론 축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단판 경기라면 더 그렇다. 한국은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대회가 진행되면서 점점 부상자나 컨디션 저하 선수가 나올 것이고 결승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꽤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감독은 한국인이구나. 별로 흥미없다.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우승한다는 것은 조금 오만한 것 아닌가? 일본은 전체 선수를 로테이션 돌릴 정도로 선수층이 있고 컨디션이 나쁘면 무리를 시킬 필요가 없다. 반면 자칭 S급 스타들이 있어 사상 최강이라는 한국은 일본보다 선수층이 얇다. 게다가 클린스만은 특정 선수에 의존하고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력 선수들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선수층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팀 관리 차원에서도 한국이 분명히 뒤떨어진다. 손흥민, 황희찬의 득점 능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대단하기 때문에 위협이며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어 무서운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김민재의 특히 이강인까지 있다. 하지만 그 4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축구는 팀 스포츠. 게다가 일본처럼 로테이션도 돌릴 수 없고 주력 멤버라면 부상의 위험도 있고 체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보면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 매체들과 일본으로부터도 감독으로서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동아시아 축구 전문가 존 듀워드는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니케이 아시아를 통한 칼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우승 후보팀이지만 사실상 역사는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다면서 일단 이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을 떠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이 경기는 분명 중동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중동권 국가들과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처럼 아시안컵에서는 편파 판정과 오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전에 보여준 바 없는 탁월한 선수 관리 능력을 제발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일본의 주요 선수들도 결승전까지 모두 부상해서 회복하여 그들의 베스트 11으로 우리와 결승전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신화 속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전설의 1군을 우리 대표팀이 물리치고 우승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팀을 옮긴 첫 해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었죠.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가 가진 실력에 비해 성인 레벨에서 그 어떤 우승컵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의 우승을 바라는 마음도 크지만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트로피 세리모니를 하는 걸 보고픈 마음도 그만큼 간절한데요. 그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안겨준 그 행복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을 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